처음엔 그저 사소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 느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는 걸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심장이 이유 없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귀 안쪽에서 잔잔한 불안이 웅웅 울리기 시작했죠. 가장 이상했던 건 그 불안이 밖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쪽에서 조용히 올라왔어요.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오래된 문을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밀어올리는 것처럼요. 처음엔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였어요. 돌연 머릿속에 수십 개의 자기 비난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중 어떤 말들은 평소에 절대 하지 않던 잔인한 말들이었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익숙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언제부터 내 안에 있었던 걸까?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잠시, 아주 희미하게 믿기 어려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공격한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나? 그 한 줄기 의심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감정의 무덤을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처음으로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죠. 왜 내 마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오래된 문을 억지로 열고 있는 걸까? 그 문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기에 이 이상한 징후가 계속되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대개 바깥에서 오는 듯 보이나 사실은 안쪽에서 길러진 것이라고요. 당신의 마음 역시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지 못했죠. 그 무엇이 깨어난 뒤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를. 이제 당신은 그 문을 직접 열어야 할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고 방 안에는 옅은 빛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 정막 속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만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통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상처는 자주 모습을 감추곤 했어요. 너무 당연해져서, 너무 오래 함께 있어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깊이 스며 있었거든요.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과하게 비난했고 남들보다 늦은 걸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칭찬을 받아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 한편에는 언제든 자신을 찌를 준비가 된 얇고 차가운 칼날이 놓여 있는 듯 했어요. 그 칼날은 다른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에게만 향했죠. 그리고 그 칼날을 쥐고 있는 손 또한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늘 외부의 이유를 찾았죠. 상황의 문제, 과거의 문제, 누군가의 말, 혹은 세상의 냉정함. 하지만 새벽의 맑고 무거운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그 칼이 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었어요. 인정은 때로 통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통증이야말로 깨달음의 첫걸음이기도 하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이 만든 환상과 기대에 묶여 고통을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구조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채 마음속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목소리들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 정도도 못해? 넌 늘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넌 왜? 이 목소리들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실은 내 감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일 뿐이었어요.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를 향해 쏘아 올린 화살들이었죠. 그리고 그 화살의 끝에는 칼날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의 습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요. 첫째, 완벽해야 한다는 오래된 환상. 둘째, 인정받고 싶다는 감추어진 욕망. 셋째, 나만은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
넷째, 늘 남들과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는 습성. 이 네 가지가 서로 얽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의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욕망과 이상, 기대가 많을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손을 뻗어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칼을 겨눈 게 아니라 욕망의 그림자가 스스로를 향한 칼날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남아있던 작은 저항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깨지는 듯했죠. 인정은 때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듯하지만 사실은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버티기만 하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이해할 때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칼날을 계속 쥐고 있었을까? 그 질문은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잘 알고 있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앉은 감정들은 형태를 바꿔 살아남습니다. 때로는 불안이 되고, 때로는 기대가 되고, 때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목소리가 되어 조용히 울리죠. 저도 그랬어요. 어린 시절,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었고, 실패했던 몇 번의 순간들이 다시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낯선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규칙은 마치 잘 보이지 않는 실처럼 몸과 마음을 꽉 묶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줄이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었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과한 두려움이 일어났으며 자신을 조금만 낮춰도 금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묶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말로는 간단하지만 마음에는 묵직한 울림을 남겼어요. 나를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조금씩 엮어온 거였죠. 마음을 붙잡고 있던 또 하나의 줄은 비교였습니다. 비교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속박하는 감정이에요. 타인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들어왔고 누군가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빛이 내 어둠을 더 짙게 만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본다. 정말 정확한 말이었어요. 타인의 장점은 내게 결핍의 증거가 되었고 남의 기쁨은 나의 나약함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비교의 감정이야말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줄이었죠. 비교는 나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무겁게, 더 빠르게 스스로를 판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다시 칼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실체를 바라보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집니다. 묶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줄을 풀 수 있으니까요. 하루 중 어느 한때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큰 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슬픔이 닥쳐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눌린 듯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과도한 책임감이 또 하나의 굵은 매듭이 되어 숨어 있었다는 걸요. 어릴 때 한 번의 실수로 크게 혼났던 기억, 누군가 너는 잘해야 해라고 말했던 순간,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 마음을 숨기던 시간들, 이 모든 기억이 하나의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듭은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조여왔어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더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다 무너질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짊어진 고통의 절반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나를 너무 세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 말은 결코 변명이나 약함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줄이 조금 느슨해졌죠. 마음속에서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의 힘, 그리고 자기 비판을 넘어 자기 인식으로 향하는 첫 변화였습니다. 아직 줄을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줄이 어디에 묶여있고 무엇이 조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감정 하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감정은 겉으로는 희망처럼 보였지만 실은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칼날을 만들어내던 힘이었어요. 그 이름은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앞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더 성숙한 나를 향해, 더 밝은 내일을 향해.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충족되기 전에는 고통이고 충족된 후에는 공허다. 제 욕망도 그랬어요. 바라는 것이 많았고 그것들은 모두 좋은 방향처럼 보였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더 단단해지고 싶다는 마음, 더 실수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이 욕망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어버렸죠. 이루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았고 도달하지 못한 점들만 기억했고 현재의 나를 늘 미완성으로 여겼습니다. 욕망은 결국 칼날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곧 스스로를 찌르는 힘이 된 거예요. 새벽의 공기처럼 차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욕망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면에서 고통을 조용히 증폭시키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밀어붙이고 있었구나. 이 말은 패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욕망의 그림자를 처음으로 직시한 용기였어요.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어야 해. 이 문장들은 언뜻 들으면 긍정적인 자기계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서 그것들은 부족함을 증명하는 문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얻지 못한 현재의 자신은 늘 실패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욕망의 본질을 끝없는 갈증에 비유했어요. 그 갈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고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렀으며 늘 아직은 부족하다는 감정에 휩싸였죠.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바라왔던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은 층을 무겁게 흔들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욕망은 내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덮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싶었던 시간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 두려웠던 기억들, 그것들을 잊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달려왔던 거예요. 욕망은 미래를 향한 게 아니라 과거를 지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욕망의 그림자는 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나를 또 다른 고통으로 이끄는 구조였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욕망이 고통을 만든다는 사실, 그 욕망을 붙들고 있던 손이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마음에 묵직한 침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이해의 침묵이었어요. 욕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욕망도 결국 내가 살아남기 위해 붙든 힘이었으니까요. 더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건 사실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든 방어였음을 알았습니다. 욕망을 버리기 어렵던 이유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까지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 아주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욕망의 그림자를 보았으니까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바람 한 줄기 정도의 희미하지만 분명한 틈이었어요. 그 틈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바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는 이미 괜찮은 상태에 조금 더 가까운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욕망의 소란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죠.
이것이 바로 욕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상은 늘 그렇듯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평소와 같은 말을 건넸으며, 해가 뜨고 지는 흐름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면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을 짓눌렀던 욕망의 그림자가 어느새 이전만큼 강하게 나를 밀어붙이지 않았죠. 조용한 시간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무게를 더 이상 등에 걸치지 않는 일이라는 걸요. 욕망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붙들려 끌려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욕망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았어요. 그 멈춤 속에서 생기는 조용한 틈이 새롭게 숨을 들이마시는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중단이 바로 이런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의지가 멈추어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욕망도, 기대도, 실패도 나를 흔들 수 없죠. 바로 그 조용한 틈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만큼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결심이었어요. 평소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하려고 마음을 조이거나 당장 해결할 필요 없는 일들까지 떠안으며 자신을 몰아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상태 그대로 괜찮다고, 오늘은 마음에 조금의 여유를 허락하겠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불쑥 나타났죠.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 이러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오늘만은 괜찮아. 그 말은 마치 마음을 쓰다듬는 손길 같았습니다. 어떤 긴장도, 어떤 조급함도 없이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느긋하게 받아들이는 시간. 비워진 마음에는 묘한 평온이 자리했어요. 나 자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려놓아도 괜찮구나. 이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 찾아왔을 때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놀랍게도 그날 하루는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내려놓은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고 가벼워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줄어든 곳에,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아주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걸요. 이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취를 이룬 대가도 아니었어요. 그저 덜 가지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감정이었죠. 쇼펜하우어 식으로 말하자면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화해의 첫 문턱 위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던 시절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면의 소음이 줄어들고 욕망의 요구가 잠잠해지고 과도한 기대가 다음 날로 미뤄졌기 때문이었죠. 잠들기 직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 문장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난 삶의 장면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장면들은 특별히 극적이지도 대단히 아픈 순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속에 내가 나 자신에게 휘둘러온 채찍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애쓰던 순간, 가까스로 버티며 속으로 더 힘내야지라고 중얼거렸던 순간, 실수 하나로 스스로를 질책하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매번 나 자신에게 가혹한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거침없이 채찍질하며 몰아붙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채찍은 증오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켜내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더 실수하지 않도록, 더 상처받지 않도록, 더 강해 보이도록.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채찍은 나를 지키려 만든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원인이었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서 때리고 있었구나. 그 말은 쓰리면서도 따뜻했어요.
자신을 이해하는 일은 언제나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숨어있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종종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란한 비명도 없고 갑작스러운 공포도 없어요. 대신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마음의 뒤편에 서서 삶을 움직이는 방향을 살짝 비틀어 놓죠. 제 두려움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실수하면 누군가의 기대에서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무가치해질 것 같은 두려움. 평범하면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몰아붙이도록 만든 채찍의 손잡이였습니다. 채찍이 아파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채찍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더 무겁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챘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러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고통은 결코 약함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쓴웃음을 지으며 버텨온 날들이 오히려 내 강함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통은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 작아졌어요. 이해는 언제나 두려움을 약하게 만듭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의 자리를 손끝으로 만져보듯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스스로에게 휘둘렀던 채찍, 과도한 기대, 두려움, 무거운 완벽함의 요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모두가 나를 지키려 했던 마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틀렸을 뿐, 그 의도는 결코 나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었구나. 그 말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지만 또한 너무도 진실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하지 못한 날들을,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였던 긴 세월을. 용서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 확실한 첫 발을 내디뎠어요. 마음에 걸쳐있던 무거운 장막이 서서히 옆으로 밀려나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법을 아주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크고 드라마틱한 변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의 첫 숨결을 들이마실 때 예전과 아주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그 감정은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불안도 아니었어요. 평소처럼 오늘은 잘해야 한다는 다짐도 아니었죠. 그저 아주 작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가슴 안쪽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내 외모나 능력, 성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에서 오지도 않았어요.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생긴 것도 아니었죠. 그저 스스로를 조금 덜 비난한 다음에 찾아오는 아주 소박한 평온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라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러자 마음이 더 느긋해졌습니다. 몸과 생각이 가시 돋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토록 편안한 것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방식에 대해 과도한 의지의 긴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긴장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음은 서서히 자신을 향해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이미 충분했죠. 자신이 가진 결점과 부족함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웠어요. 결점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는 언제나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는 압박만 가득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결점을 바라보면서도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다면 결점을 들여다보고
그 결점을 증명이라도 하듯 스스로를 꽉 눌러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내가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용처럼 들리지만 제게는 하나의 큰 해방이었어요. 스스로를 꾸짖지 않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는 오랜 비난의 습성을 느슨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결점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결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졌어요. 그 따뜻함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고 존중은 다시 평온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과정의 본질이었습니다. 결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점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단단해지며 상처의 회복이 시작되죠. 하루가 저물어갈 때 문득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스스로를 공격하는 칼날을 쥐고 있었던 시절, 비교와 자기 비판의 줄에 묶여있던 시절, 욕망의 그림자가 마음을 덮고 있던 시절,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하던 시절,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늘 강하게 서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죠. 이제는 그 강함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자기 비난을 거두는데, 욕망을 잠시 내려놓는데, 상처를 이해하는 데 쓰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제 안에서 하나의 결론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기로 했다. 부족한 날에도, 느리게 걷는 날에도, 쉽게 흔들리는 날에도 나 자신을 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용히 말해줄 겁니다. 괜찮다.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새로운 철학이었어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함에서 비롯되죠. 이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삶. 그 삶은 마침내 제가 걸어들어온 여정의 결실이었습니다. 아주 긴 여정을 걸어온 뒤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는 전과 같지 않았어요. 같은 방, 같은 공기, 같은 일상 속에서도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감정들이 이제는 조용히 다가와 나를 봐달라고 말하는 듯 했고, 저 역시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한 번 더 눈을 맞춰주려 했어요. 그 한 번의 시선이 마음의 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이 여정에서 배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를 비관적으로 보았지만 그 비관의 밑바닥에는 항상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숨어 있었어요. 제 변화도 그 희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상처는 덮어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해할 때 비로소 힘을 잃는다는 것을, 자기 비난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사실을요.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쫓느라 자신을 놓아버릴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는 그 순간조차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삶은 여전히 고통을 품을 것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바탕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하나의 진실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와 화해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화해는 제 삶 전체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꾸어 갈 겁니다. 고요한 밤처럼 깊고 잔잔한 새벽처럼 따뜻한 평온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